저희 카카오 그룹사는 여러 가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분들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동, 컨텐츠, 건강이란 테마에 대해서 세 분을 모시고 발표를 들어보고 또 패널 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순서는 엔터테인먼트 CTO 김기범 마커스, 두 번째는 모빌리티 미래이동 연구소장 장성욱 크리스토퍼, 또 마지막은 헬스케어 CTO 유창국 커티스와 함께 패널 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엔터테인먼트 마커스 모시고 기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CTO 김기범 마커스입니다.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가 아니라 쉬실 때 즐기는 서비스들, 이제 컨텐츠들을 창작하고 이제 유저들한테 딜리버리하는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글로벌에서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해서 우리 플랫폼 그리고 타 플랫폼을 통해서 유저들의 어떤 쉬는 시간에 아니면 이제 일하다가 피로를 좀 푸는 시간에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AI로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전달하고 어떻게 더 재미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어떤 AI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 이제 재미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몇 가지를 오늘 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에도 그렇고 이제 캐릭터 페르소나 형태의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단순히 어떤 페르소나 형태가 아니라 저희는 뭐 아이브라든지 이제 에스파라든지 라이즈라든지 이런 어떤 아티스트들이 콘서트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을 영위하는 입장에서 실제로 이런 페르소나가 아티스트 수준에서 어떻게 제공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까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SM에서 런칭한 이제 나이비스라는 아티스트들도 저희가 같이 연구 개발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멜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멜론 서비스도 단순히 멜론에서 음악을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유저는 그냥 가만히 어떤 액션도 하지 않고 기존에는 어떤 백엔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추천 정도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수준이 아니라 이제 환경을 인지하고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하고 끊임없는 어떤 청취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뮤직 AI 에이전트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 또 저희가 이제 어떤 유저와 인터랙션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푸시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작년에 이런 푸시들을 인간의 어떤 운영이 배제된 상태로 보내고 컨텐츠에 대한 소개를 하고 하는 형태로 작년에 런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따가 잠깐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제 우리가 만드는 웹툰 이런 웹소설 컨텐츠들을 단순히 썸네일로 소구하는 게 아니라 AI가 쇼츠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기술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에 많은 서비스들을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번역도 이제 사람이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생성형 LLM과 기존의 텍스트 이제 트랜스레이션 모델을 결합해서 이제 빠르게 번역해서 재밌는 컨텐츠를 글로벌에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컨텐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큐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이제 헬릭스 쇼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잠깐 보시면 기존의 뭐 카카오 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기존의 썸네일 형태로 제공하는 어떤 형태에서 유저들이 더 빨리 어떤 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하고 몰입하기 위한 어떤 고민을 하다가 쇼츠라는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어 보았는데요.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직접 웹툰을 다 읽고 거기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중요한 줄거리를 요약하고 그 줄거리 요약한 것들에 맞는 이미지들을 픽하고 이거를 또 줄거리와 이제 이미지들을 서로 매칭해서 다시 영상으로 만드는 역할까지 인간이 다 하는 역할 보통 한 3주 정도 걸렸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100%다 AI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연구 개발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한 작품을 만드는데 한 3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LLM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다 포함해서 한 5만 원 정도의 비용이면 이런 쇼츠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쇼츠들이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쇼츠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들이 이제 동시에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건 보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한때 세트를 천하무적 시작하겠습니다. 악상으로 군림하던 사패천주 형념무강. 그는 죽기 직전 불로초를 먹고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나 눈을 뜬 곳은 철천지원수 무당파, 그것도 과거 형념무강과의 싸움으로 힘을 잃은 패인 명진의 제자 진무에 빙의 된 상태. 꼼짝없이 무당파 생활을 시작하게 된 진무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탈출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죠. 그러던 중 무당파 전설의 무공 양희심공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 양희심공은 그가 잃어버린 형념무강의 힘을 되찾을 유일한 희망. 그는 양희심공을 얻기 위해 무당파 최고 제자 대제자를 목표로 삼습니다. 진무는 험난한 무당파 생활 속에서 천진난만한 이대제자 청호를 만나 그를 이끌어주고 일대제자 진호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사악한 무림 패왕에서 무당파 제자가 된 형념무강. 그는 무당파의 정점에 올라 잃어버린 힘을 되찾고 무림을 평정할 수 있을까요? Top star Sia Lee has been plagued by nightmares for over 20 years. In her dreams, she becomes the infamous villainess, Princess Camilla, and faces miserable ends every time. One day, Sia has a terrible accident and loses consciousness. When she wakes up, she discovers that she is the Princess Camilla of her dream. Princess Camilla was hated and bullied by everyone. 毎晩悪夢を見るトップスターの医師や夢の中で悪女カミラとして生き毎回悲惨に死にます。ある日事故で意識を失った医師や目覚めると夢の中の悪女であるカミラになっていました。みんなに憎まれいじめを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이 거의 100% AI가 만든 거고요. AI가 웹툰을 직접 읽고 이제 거기에 줄거리를 요약하고 그 줄거리와 이제 이미지 컷들에 대한 매칭하고 그 줄거리를 TTS가 읽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내고 그 영상에 입히는 배경음악도 그 줄거리에 맞춰 선택하는 이 전 과정을 AI가 하는 형태로 저희가 개발을 했고, 지금 이것들이 실제로 저희 카카오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테스트 중인데 아마 직접 보실 수도 있는 수준으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소개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AI 이니셔티브를 유저들한테 글로벌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유저들한테 글로벌의 즐거움을 주는 어떤 펀한 환경을 주는 경험을 AI라서 어떻게 할지 계속해서 연구 개발할 거고요. 앞으로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어떤 AI를 통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다음은 카카오 모빌리티 미래이동 연구소장 장성우 크리스토퍼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카카오 모빌리티 미래이동 연구소장 장성우 크리스토퍼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금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일상 속 AI 디바이스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상 속 AI 디바이스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최근에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공개했던 스마트 글라스 떠오르시는 분들 있으실 것이고, 집안에 있는 AI 스피커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동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율주행과 이제 로보틱스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왜 이런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할 수 있는지를 좀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들은 사람들이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을 하고, 이런 이제 AI 디바이스들이 더 똑똑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핵심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까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그동안 택시, 대리 여러 이제 서비스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과 좀 데이터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 중에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태스크 관리입니다. 자율주행 차라든지 로보틱스와 같은 이제 무인 이동체들이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태스크들을 잘게 분류해서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러한 무인 디바이스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맵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런 디지털 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관제 시스템과 이제 운영 노하우가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단연간 이제 대규모의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축적해온 데이터와 그를 기반으로 한 이제 알고리즘, 이 네 가지가 핵심 축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로컬 정보들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만 글로벌 최적화된 정보들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플랫폼은 이러한 자율주행 차에게 글로벌 이제 옵티미제이션 정보들을 줄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자율주행차가 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디지털 트윈, 뭐 하이 데피니션 맵과 같은 개념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수요를 예측해서 차량을 배차하기도 하고, 뭐 공사장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자율주행차가 가면 안 좋을 것 같은 곳들은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막아주기도 합니다. 또한 앞으로 자율주행차 내에서는 다양한 이제 프라이빗한 경험들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뭐 발표가 되고 있는 이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헬스케어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도 차 내에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플랫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AI가 화두이다 보니 그러면 이러한 이제 플랫폼에서 또는 이제 모빌리티가 어떤 시스템들을 준비하는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율주행 경쟁의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롱테일 프로블럼, 엣지 케이스들을 많이 경험해 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고요. 이러한 롱테일 데이터들을 통해서 AI 알고리즘들을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흔히 이제 로드상에서 도로상에서 얻을 수 없는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불특정한 좀 데이터들을 실제 저희들은 이제 합성을 해서 좀 생성을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자율주행에서는 이 내용이 아마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운영되고 있는 이제 차량들, 자율주행 차에서 또는 이제 수집 차량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들이 취득이 되고, 이러한 데이터를 이제 선제적으로 데이터 처리를 하고, 그리고 AI 학습을 하고 밸리데이션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라고 싶으면 이제 OTA로 차량에 바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모빌리티 플랫폼이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매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차량은 뭐 서울 강남이라든지 뭐 대구 그리고 이제 제주 등에서 좀 만나보실 수 있고요. 뭐 서울시에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단독 사업자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어서 서울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들은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시는 카카오티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타보시기를 좀 권하고요. 다음은 서비스 로봇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봇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략한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똑똑해지려나. 요즘 밖에 나가면 부쩍 많이 보이는 것 바로 로봇이지.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주기도 하고 공항이나 병원에서 안내 중인 로봇도 쉽게 볼 수 있어. 특히 요즘 탄생한 로봇은 복잡한 배달도 척척 맡아준다는데 바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새롭게 나온 배송 로봇 브링. 혼자 엘리베이터 타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심부름을 한대. 헤이 브링, 커피 좀 가져와줘 하면 지하 1층에서 커피를 픽업해서 3층과 5층 사무실 직원들에게 각각 커피를 브링. 그 사이 또 서류 심부름을 받아서 7층에 있는 직원에게 브링. 이런 식인 거지. 미션 컴플리트. 야, 우리 회사에도 이런 똘똘한 로봇 하나 있으면 진짜 좋겠는데. 네, 여기는 대부분 이제 개발자분들이시고 이제 총무팀은 안 오셨을 것 같은데요. 뭐 총무팀에 적극 건의를 하셔서 이 로봇 도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아주 좋은 패키지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직접 로봇을 제작하지는 않습니다. 저희의 다양한 에코시스템 파트너와 함께 하고 있고요. 한 개의 로봇으로 다양한 서비스들, 음식물 배달, 뭐 우편물 배달, 또는 뭐 호텔에서 여러 가지 어메니티 배달 등과 같은 여러 서비스들을 이제 총합적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도와드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이제 태스크 매니지먼트, 그리고 이 태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한 기준 정보에 이제 잘게 분석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을 푸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핵심 세 개 축을 기반으로 저희들이 이제 로봇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 호텔이라든지 병원 그리고 오피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요. 뭐 지난주 기사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뭐 레미안 아파트에서도 이제 곧 그 배송 서비스들을 좀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은 로봇과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좀 해외로 확장하는 계획들도 좀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일상,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나시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준비하는 AI들 앞으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일상 속에서 이런 AI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카카오 헬스케어 CTO인 유창구 커티스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를 건강하게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 헬스케어 CTO 커티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파스타라는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를 사용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사로서는 첫 번째 B2C 서비스라서 어떤 주제로 서비스를 만들지 좀 고민을 했는데 두 가지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모두를 건강하게라는 미션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자. 두 번째는 카카오가 늘 잘해왔듯이 사용자 경험을 드라마틱하게 바꿔드리자.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 주위에 61%가 겪고 있는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주위에 둘러보시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겪을 수 있는 당뇨에 집중을 하기로 했고요. 30대 이상 성인들의 6.7%가 당뇨 진단을 받았고 44.3%가 전당뇨인데 증상이 거의 없어서 잘 모르시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자 경험을 드라마틱하게 올리기 위해 CGM이라고 불리는 연속 혈당 측정기가 몇 년 전부터 대중화가 돼 있고 이 센서를 사용하면 사용자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당뇨에 집중하기로 했고 올 2월에 CGM을 연동한 파스타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파스타가 지향하는 바는 라이프 레시피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레시피는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하면 맛있는 요리가 나온다라는 게 써 있는 거죠. 아마 흑백 요리사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 계신 분들은 그냥 머릿속에 레시피를 가지고 있고 창의적인 레시피를 만드시는 분들인데 우리는 써 있는 레시피들을 그대로 따라하면 근사한 게 만들어지는 이게 레시피잖아요. 그래서 파스타가 지향하는 혈당에서의 레시피를 만들기 위한 재료들은 무엇이 있을까 설명을 드리면 우선 당뇨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당뇨는 생활 습관을 바꾸면 극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에요. 그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한 레시피를 위해 여기 보이시는 혈당, 음식, 운동, 체중, 수면, 약 등등의 재료들이 필요한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보이시는 혈당, 음식, 운동이고요. 혈당은 아까 말씀드린 CGM이라는 디바이스를 착용을 하게 되면 24시간 내내 데이터로서 들어오게 돼요. 나머지 것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사용자가 조금 불편하게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헬스케어라는 서비스가 일반적인 서비스랑 다른 특성이 있는데 우리가 음악을 듣고 싶을 때는 멜론을 사용을 하죠. 멜론을 사용을 하고 어디로 이동해서 택시를 타고 싶을 때는 카카오티를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건강에 관심 있을 때 뭔가를 사용하는 서비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그때만 입력을 하기에도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집중한 것들은 일상적으로 입력을 받고 잔소리 날쌔게 드리는 앱이지 않을까라고 설정을 했고 이것들을 예로 들어보면 제가 어제 아침에 샐러드를 먹었어요. 샐러드를 먹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근 후에 한 30분 정도 러닝을 뛰었죠. 뛰고 집에 들어가서 체중을 재보니까 70kg 정도 나와서 이걸 하나하나 기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불편하고 좀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연스럽고 재밌는 익숙한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라고 저희는 문제를 정의를 했고 이걸 AI로 풀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사례를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푸드샷이라고 사용자들이 음식 먹은 것들을 사진으로 촬영하면 비전 AI를 이용해서 음식을 인식하고 그거에 맞는 영양소를 자동으로 기록해 주는 기능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딥러닝을 통해서 한 3,000개 이상의 음식을 인식을 할 수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스라고 음성을 통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시죠. 어제 저녁 8시 반부터 30분 동안 조깅했어. 라고 그냥 편하게 음성을 통해서 기록을 하실 수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STT와 LLM을 통해서 제이슨으로 떨구고 그 제이슨을 사용자들한테 프리필 해주는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또 하나는 챗봇이고요. 저희가 당뇨병을 비롯한 만성질환에 대한 Q&A 그리고 파스타 서비스에 대한 Q&A를
챗봇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국내 의료법이랑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서 가드를 굉장히 세게 걸어놨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파스타 서비스에서는 볼 수 없고 다음 주에 업데이트될 내용인데 연내에는 음성을 통한 채팅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진, 음성, 또 대화를 통해서 입력을 좀 더 재밌고 간편하게 하는 사례들을 보여드렸고요. 맺은 말로 파스타 서비스에 대해서 혈당 관련된 서비스를 하면서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파스타라는 서비스 네이밍을 했느냐라고 문의들을 해주시는데 파스타는 지향하는 바가 각각 알파벳에 따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 중에서 오늘은 억세서빌리티, 접근성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지 AI를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 헬스케어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GD를 무대로 모시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세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생활 속의 AI 주제이긴 한데 너무 재밌고요. 세 분의 주제가 또 독특하고 달라서 또 깊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 분 발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첫 번째 그 엔터테인먼트 마커스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하면은 많이 아시겠지만 다양한 그 IP를 보유하고 있고 뭐 그 유재석이나 아이브도 여기 소속이신 거죠? 네. 그러면 이 관련돼서 그런 IP 정보들을 AI에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떠신가요?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시도와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뭐 글로벌도 그렇고 어떤 아티스트의 IP를 활용하는 데 대한 레귤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잘 이제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 저희가 많이 하고 싶지만 아직은 조금 이제 연구 단계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좀 정리가 되면 저희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 아티스트의 IP를 활용해서 재밌는 것들 많이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아직은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하는 단계네요. 지금 뭐 AI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콘텐츠나 뭐 여러 분야에서 아직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이 발전하는 뭐 그런 초기의 시기 같은데요. 그리고 발표 내용 중에 되게 쇼츠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 인상 깊었던 게 3주 정도가 걸리는 걸 3시간 내로 했다고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이게 뭐 3주를 3일 이것도 아니고 3시간이라면 엄청난 드라마틱하게 줄이신 건데 뭐 이거를 위한 제일 뭐 핵심적인 포인트나 도전적인 부분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마 여기 오신 개발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들을 접하게 될 텐데 기존의 어떤 새로운 기술적인 패러다임과 달리 AI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일하는 방식이나 삶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기존에 이제 이런 역할을 했던 분들과의 어떤 역할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초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제로 처음에는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이제 어느 정도 역할 정의가 돼서 좀 더 하이엔드의 퀄리티를 가진 것들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좀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저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은 AI가 역할을 하는 형태로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전적인 부분도 대충 상상은 되네요. 뭐 AI로 어떤 내부의 태스크라든지 어떤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담당 부서와 어떤 공감대가 필요하니까 한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린 건가요? 저희가 이 아이디어는 작년 초에 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작년 초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근데 그 당시에는 LLM이 어떤 지금 정도의 수준이 안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른 시기네요. 네, 안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방향을 잡은 게 우리는 LLM의 발전보단 그걸 잘 활용하는 쪽에 집중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냥 LLM 발전할 거라고 가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LLM이 발전하면서 아마 이 정도 퀄리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쇼츠 봤더니 이제 한국말, 뭐 영어, 이게 일본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쇼츠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감정의 어떤 웹툰의 콘텐츠에서 감정을 끄집어내서 쇼츠로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일단은 다른 이유가 결국은 저희가 기존의 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건데요. 기존의 방식은
이제 어떤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사람이 만들고 텍스트만 번역을 하죠. 네. 근데 AI가 지금 하는 방식은 이제 영어 버전, 일본어 버전, 한국어 버전 이미 번역돼서 나온 웹툰 컨텐츠를 직접 읽고, 그러니까 결국은 비전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해하는 건데요. 거기에 캐릭터의 개성이나 감정들을 텍스트에 반영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는 부분이 유저들한테 재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비전 기술을 통해서 이 컷이 갖고 있는 캐릭터의 감정이나 개성을 이해하려고 LLM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식 그래프를 만들어서 같이 활용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웹툰 콘텐츠의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그 배경, 그렇죠. 색깔 예를 들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 네. 이미지 컷에 캐릭터가 뭐 땀을 삐질 흘리고 예, 있는지 물방울 이렇게 돼 이랬을 있으면은 때에 대한 번역이나 이런 게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거에 이제 대한 표현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캐치하려는 노력들, 그리고 그래야만 실제로 유저들한테도 웹툰에서 갖고 있던 재미를 쇼츠에서도 동일하게 줄 수 있는 어떤 컨텐츠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 세계의 아까 쇼츠는 당연히 잘 된 걸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예. 실제로 그동안 사람이 만든 쇼츠랑 지금 AI가 만든 쇼츠의 품질이 어떤 정도인 건지. 제가 아까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카카오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일부 전체 저희가 한 5% 정도 유저들한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일한 웹툰을 가지고 사람이 만든 네. 쇼츠랑 저희가 AI가 만든, 예를 들면 줄거리를 단순하게 요약하는 형태의 쇼츠랑, 그리고 보셨지만 다이내믹하게 이제 저 효과도 AI가 선택한 거거든요. 저런 효과들에 적용한 쇼츠랑 이 세 가지 쇼츠를 A/B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중간의 결과를 보면 예상하시는 것과 다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AI가 더 높은 결과를 가진 경우도 나오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아마 약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네. 정도의 결과라고 지금 중간 평가로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이거 듣고 저희 카카오 내부에서도 좀 그 내부 구조나 이런 거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첫 장에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버추얼 아이돌, 요 사진도 있었고, 그것도 저희가 다 AI 시대의 가상 인간에 대한 거는 다 지금 상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엔터테인먼트는 어떻게 보면 아이돌 분야의 그걸 만드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일반 휴먼이나 일반과 되게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주는 아까 감정도 있고 뭔가 네, 맞습니다. 어떤 기술의 구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실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이유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AI를 통해서 말하고 듣고 이제 하는 것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지향하는 방향은 실제로 그 캐릭터가 팬덤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예를 들면 저희가 아티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트레이닝 시키고, 그리고 결국 그 아티스트가 단순히 노래만 부르고 이런 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하고 때로는 콘서트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의 이제 페르소나를 만들려는 노력이에요. 그러다 보면 단순히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할 때 감정 표현이 되는 근육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현재 기술은 좀 어렵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히 이제 드라이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아까 말한 입꼬리까지도 눈 이런 주름까지도 다 뭐 그려야 되는 거네요. AI. 저희가 아티스트를 TV에서 봤을 때 다르잖아요, 일반인들하고. 약간 그죠. 그런 정도 예. 수준이 돼야만 이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에 대한 수준이 어떤 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어떤 미세함들, 디테일들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 AI 기술로는요. 그럼 언제쯤 가능해요? 그런 리얼한 네. 버추얼 아이돌을 볼 수 있을 시기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초에 저희가 처음 쇼츠를 만들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한 1년 만에 이제 LLM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가져오게 됐고, 저도 아마 그 정도 속도로 아마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이걸 어떻게 응용하고 잘 서비스할지를 계속 연구 개발할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작년 초 대비해서 지금은
상상도 없을 만큼 AI 기술 발전해 왔으니까 조만간 볼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빌리티 쪽 크리스토퍼 여쭤보겠습니다. 되게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마지막에 자율주행을 뭐 강남, 뭐 서울 여러 지역에서 지금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피드백은 어떤가요? 실제 자율주행을 이용해 보신 고객분들의 그런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아무래도 서울에서 이제 강남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시민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심야 시간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시간대는 계속 이제 수요가 너무 이제 공급을 초과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좀 탑승을 하고 계시고 사실 중요한 것은 좀 재탑승률도 이제 굉장히 높은 편이세요. 그래서 일단 뭐 별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피드백들은 굉장히 좀 이제 긍정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뭐 기술이 아직 뭐 완성됐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사용자분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마련되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안 나죠? 네, 다행히 아직은 사고는 없고요. 아마 사고가 났으면 네. 대서특필이 돼서 그렇죠.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차량에 지금 그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지금 탑승은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계시기 때문에 사고는 없고요. 근데 점차 세이프티 드라이버 분들도 이제 기술 진보에 따라서 아마 이제 차에 탑승하지 않으시는 형태로 내년도에는 찾아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가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놀란 게 모빌리티 하면은 그냥 택시나 대리나 주차장 같은 이런 이동 관련된 서비스만 생각이 났는데 자율주행에 이렇게까지 진심인 줄은 몰랐거든요. 네. 어떻게 자율주행까지 확장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택시 대리 이제 이런 내비 서비스들을 하면서 중요했던 것은 저희가 굉장히 대규모의 데이터들을 좀 처리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용량의 이제 쿼리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처리를 해야 되고 또한 거기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택시를 호출하면 버스 정류장에 쓰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택시 분들이 조금 이제 옆에 지점에서 뭐 탑승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운영에서 이제 나오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노하우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무인 자율주행차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운영하면서 쌓았던 데이터들을 또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무인 이동체 이제 서비스에 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딱 정말 버스 정거장에 쓰면 안 되니까 네. 택시 서비스를 하면서도 그걸 고려해 가지고 이제 하차 지점을 맞습니다. 이제 예약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기존의 기술 말고 자율주행 본연의 기술에 대한 네. 뭐 준비나 사항은 어떤지. 네, 카카오 모빌리티는 차량도 제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 장표에서도 잠깐 이제 나오긴 했었는데 AI 데이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에서 얻어지는 이제 다양한 이제 센서 데이터, 주행 데이터들을 취득하고 그 데이터들을 이제 전처리하고 이제 AI 트레이닝을 시키고 이제 배포하는 그런 과정들을 1년을 저희들이 프로세스를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이 프로세스 자체가 이제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과 함께 이런 프로세스들, 플랫폼의 기능들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쓰면 쓸수록 선순환돼 가지고 더욱 더 정교해지는. 맞습니다. 네. 뭐 자율주행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막 상상하시겠지만 우버나 구글의 웨이모 막 떠오르시거든요. 네. 솔직히 그쪽하고 기술력은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어떤가요? 네, 저희가 뭐 웨이모와 경쟁해서 세계를 제패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국내 환경 또는 이런 이제 로컬라이즈된 이제 환경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제가 좀 이제 데이터를 강조 말씀드리고는 있는데요. 사실 그 로컬 데이터와 로컬 운행 패턴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택시 타보시면 서울 택시, 대전 택시, 부산 택시 다 굉장히 다르신 거 느끼실 겁니다. 뭐 하물며 미국은 뭐 굉장히 저희랑 또 다르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뭐 웨이모가 됐던 이제 해외 뭐 선도사들이 이제 국내 또는 이제 아시아권에서 서비스를 하실 때 카카오 모빌리티 플랫폼을 사용하시고 카카오 모빌리티의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지금 잠재적인 협업 관계로 저희들이 많은 논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 한국적인 데이터의 사정이 있고 특히 이제 한국하면 방지턱이지 않습니까? 좀 더 모빌리티 자율주행차가 그런 한국적인 도로 상황에 저 최적화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거는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저 발표해 주신 내용이 이 브링이라고 하는 서비스 로봇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율주행과는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뭐 차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로봇은 저희가 현재는 건물 내 배송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제 건물 내는 이제 자율주행차와 달리 이런 GPS 신호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센서의 제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건물 내에서는 엘리베이터도 타야 되고 스피드 게이트도 통과해야 되고 자동문도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건물 인프라와 연동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로봇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제 브링 플랫폼이 이런 인프라의 연동과 이제 주행 궤도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푸는 것들을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떤 교수님이 하신 말씀 들었는데 그 브링 말고도 이제 식당에 가본 로봇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로봇들을 하기 위해서 환경을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위에 있는 마그네틱 카드를 깐다든가 밑에 어떤 테이블 깐다든가 해서 로봇만을 해결하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 브링도 그런 환경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나요? 지금은 필요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조금 더 좀 일진보한 방식으로 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네, 뭐 QR이라든지 뭐 라인들은 지금 뭐 갖고 있지는 않고요. 사실 이제 기존 건물들에서 최대한 사람들과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들을 좀 지향하기 때문에 건물 자체를 뭐 바꾼다든지 개조하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고 있고 이제 본연의 주어진 건물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기술 개발들을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자율주행이나 브링 서비스 로봇을 하다 보면은 그 건물 안에 데이터도 어떻게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기존의 모빌티 서비스에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이시고 사실 뭐 좀 기밀사항이기도 네. 한데요. 사실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이제 주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이제 주변 환경 정보들을 인식합니다. 특히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실내에 많은 이제 POI들의 정보들을 좀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실내 POI들 정보를 기반으로 저희의 이제 카카오 맵 서비스를 좀 이제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좀 뭐 내부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좀 더 진일보된 좀 맵 서비스들을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으로 도로에 다니고 이제 건물에 이제 브링이라는 서비스 로봇이 다니고 혹시 이거 외에 확장을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실외 배송 로봇도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레미안 아파트에서도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일반 도로도 돌아다니면서 좀 배달하는 것들을 좀 만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국에는 이제 자율주행 화물차와 이런 이제 실외 로봇과 이제 건물 내 로봇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좀 통합이 돼서 좀 여러분들의 생활을 좀 이롭게 만드는데 좀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어느 곳을 가든 모빌리티 관련된 로봇이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먼저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헬스케어 커티스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또 카카오 서비스와 다르게 하드웨어를 연동하더라고요. 저도 몇 년 전에 해보긴 했는데 기기와 접목한 앱 서비스인데 혹시 어떤 파트너와 하게 됐는지 뭐 그런 계획이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CGM이라는 기기를 저희가 직접 만들지는 않고 이게 동작 원리가 기존의 체열을 통해서 혈당을 채취하던 거랑은 좀 다르게 세포 간의 간질액을 통해서 효소가 이거를 특정하고 그거를 표출해 주는 거라서 약간 기술력이 꽤 많이 필요해서 전 세계에서 몇 개 업체밖에는 그 디바이스를 생산하지 않아요. 그 중에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덱스콤, 외국에서는 덱스콤이라는 업체와 협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8월에 이제 처음 출시된 아이센스라는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그런 분야의 고도의 기술이 좀 필요하네요. 덱스콤은 그러면 다른 파트너사들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헬스케어가 덱스콤과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강점 뭐 이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덱스콤이 지금 미국 안에서는 한 10개 넘는 스타트업들하고 비슷한 형태의 협업을 하고 있는데 앱2앱이나 API를 통한 연동을 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덱스콤 앱이라는 걸 설치를 하고 이 혈당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그 다른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별도의 앱으로 받아서
사용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초기부터 덱스콤하고 SDK로 연동하기로 협의가 돼서 저희 파스타 앱만 사용하시면 그냥 심리스한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사용자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들은 덱스콤의 자체 앱을 또 깔아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네. 아, 예, 알겠습니다. 훨씬 더 편하겠네요. 그럼 덱스콤을 통해서 파스타 앱으로 혈당 데이터를 수신하는 건데, 그럼 요거를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스타 서비스에서 기본적으로는 혈당 데이터를 이제 시간축을 기반으로 한 차트에 보여드리고요. 내가 먹은 음식이라든지 운동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거든요. 아까 그 레시피 재료라고 말씀드린 것들에 의해서 다 변화를 하는데, 특히 뭐 음식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마다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에 따라 변화들이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막국수를 먹으면 제일 많이 치솟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제 주위에 계신 회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라면을 드셔도 안 오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나한테 어떤 것들이 맞는 식단이고 어떤 운동이 좋은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는 것들이 있고, 또 아까 이제 재료로 소개해 드리진 않았는데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혈당에 꽤 많이 영향을 줘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많이들 파스타 서비스를 쓰고 계시니까 단체로 회의를 하고 나와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나를 이제 혈당을 통해서 같이 비교를 해보고 쟤는 안 받았네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그건 되게 재미네요. 어떤 음식, 저는 뭐 라면 같으면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른 거고, 또 스트레스도 혈당에 영향을 주는 것도 이거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네. 그럼 이게 사람마다 다르면은 이런 것들을 파스타 서비스에 응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당연히 이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말씀하신 대로 사람마다 다른 것들을 저희가 뭐 룰 베이스든 뭐 저희가 만들어서 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개인화를 위한 AI를 사용할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당장 올해 안에도 실제 어떤 음식을 드세요라는 추천, 비추천, 그리고 뭐 순서 같은 것들은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별로 예서 제가 예서 짜장면이 되게 혈당이 많이 오른다 그러면 갑자기 파스타가 저한테 짜장면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맞나요? 먹지 마라고까지는 아니고요. 예, 파스타가 지향하는 철학이 뭔가를 극단적으로 안 하게 하거나 극단적으로 줄이게 하면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식 먹는 순서에 따라서도 이 혈당 오르는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뭐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순서로 먹으면 똑같은 걸 먹어도 훨씬 덜 오르게 할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를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떡볶이를 드시더라도 뭐 한 4분의 3만 드시거나 이런 식으로 좀 양을 제한하는 식의 좀 나이스한 잔소리하는 엄마. 나이스한 어머니, 예, 알겠습니다. 그 발표 자료에서는 이 푸드샷을 통해서 예제를 좀 보여주셨는데, 이 음식 말고도 뭐 혈당을 올리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걸 확장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편의성에 대해서 좀 더 향후 계획이 더 있을까요? 확장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입력하는 걸 편리하게 해드리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오늘 소개를 해드린 거는 사실 AI를 사용한 부분을 위주로 소개를 드렸는데, 애플의 헬스킷이나 구글의 헬스 커넥트는 지금 다 연동이 되어 있고, 요새 BMI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인바디와도 이미 계정 연동을 통해서 연동이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체열을 통한 혈당 모니터링, BGM도 블루투스로 이건 SDK로 연동이 돼 있고요. 실제 당뇨병 환자 중에는 인슐린을 직접 주사로 맞으셔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은 주사기에 스마트 캡 형태로 이 인슐린을 몇 그램을 언제 맞았는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기록해주는 말리아 캡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것도 이미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음식과 혈당 측정이 아니라 그런 주변의 기가 다 연동이 돼 있는 상태인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향후 뭐 챗봇인가 오픈을 하셨나요? 챗봇이 지금 QA 기간이고요. 아. 다음 주에 정식 업데이트 예정. 네, 완전 거의 알파 기간인데, 챗봇 상상하니까 저 같으면은 뭐 이렇게 물어볼 것 같거든요. 저 짜장면 먹으면 졸리는데 이거는 당뇨의 증상인가요? 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의료 자문일지 진단을 요구할지 되게 헷갈릴 것 같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챗봇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답을 이렇게 줄 것 같은데, 당뇨 증상에는 뭐 음식을 먹었을 때 네. 졸린 현상도 있고 뭐 나른해지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의사와 상의하세요라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국내 의료법이랑 저희는 이제 비의료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는데, 거기서는 의학적인 판단이나 진단을 하는 것들은 금지가 돼 있어서 저희 챗봇도 그런 부분들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 선이 있는 거네요. 아, 그 선을 짓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럼 오픈을 앞두고 있는 그 헬스케어 AI 챗봇이 일반 챗봇하고는 다를 것 같거든요. 상상만 해도 뭐 어떤 다름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확하지 않은 답변이 나가는 게 너무 크리티컬해서 대부분을 저희가 직접 가지고 있는 신뢰도 있는 컨텐츠를 이용한 레그 이용하고요. 네. 그리고 어떤 질문인지 질문 종류에 따라 멀티 에이전트가 특정한 모델에다가 이걸 질문하도록 되어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블랙리스트랑 화이트리스트를 관리를 하고 있어서 좀 안 좋은 질문이나 저희한테 위험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필터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할루시네이션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인데 최대한 보수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지금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세 분께 아주 너무 흥미로운 얘기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마커스부터 혹시 여기 오신 개발자분들이나 뭐 유튜브 보고 계시니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에 저희 개발자분들한테도 볼 때마다 한 번씩 얘기하는 얘기인데 이제는 AI와 같이 개발하는 시대가 이미 왔고 이젠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라도 AI와 함께 개발하는 것들에 대한 경험을 계속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토퍼도. 네. 네, AI 이제 주제로 이제 로봇과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자율주행과 로봇 서비스를 위해서는 뭐 자율주행 차, 로봇 자체를 개발하는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뭐 백엔드와 프론트의 이제 플랫폼적인 좀 개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굉장히 이제 챌린징하고 좀 도전적인 이제 과제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좀 현장에 계시는 분들, 유튜브로 보시는 많은 개발자 분들께서도 이런 도전적인 이제 과업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컬티스도. 네, 저희 이제 시작하는 파스타 서비스를 비롯해서 카카오 헬스케어 많이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개발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운이 좋게 한 25년 넘게 개발 일을 하다 보니까 한 2번의 웨이브를 직접 겪었어요. PC를 통해서 인터넷이 대중화되는 웨이브가 한 번 있었고 모바일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24시간 사용하는 이런 류의 웨이브를 한 번 겪었는데 지금이 또 하나의 웨이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되게 많이들 말씀하시죠. AI를 통한 웨이브는 아마 2, 3년 안에 굉장히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계신 개발자분들이 AI는 앞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들을 그 마음속에 가지시고 좀 공부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AI 시대를 여기 계신 분들이 열어 나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지막 날 패널 톡을 그 금융AI의 생활AI에 진행을 해봤고요. 예, 좀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색하진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세션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저도 개발자로 시작을 해서 여기 왔는데 아까 커티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AI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시기에 개발자라는 타이틀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도 되게 너무 운이 좋고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사 기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카카오 시티오 정기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